나중에는 어디 해외여행 좀 길게 한 2, 3주 갔다 와도 통장에 그냥 돈이 쌓여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느끼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진짜 1인 지식기업을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1인 지식기업과 축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축적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서울대에서 나온 책 중에 축적의 길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축적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적이 뜻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속하여 쌓는다 이런 뜻이 축적인데, 이거를 지금 1인 지식기업하고 왜 연관을 시키냐 하면요, 1인 지식기업은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뿜어낼 수 있는 이 정보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할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걔들이 마치 그 게임에서 소환수 아시죠? 직접 공격을 하는 공격수가 아니고 소환 소환 괴물을 불러요. 마법으로 불러서 그 괴물이 대신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걔 뒤에서 조정하고. 소환수죠. 소환수. 또 마법사들이 많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마치 1인 지식기업은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대신할 이 분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분신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할 이 분신이라는 것이 요즘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플랫폼, 또 시스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랫폼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일단 플랫폼이 뭐냐면, 여러분 기차 타실 때 왜 타기 전에 서 있는 그 단단한 땅,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서 있다가 기차 오면 이거 딱 오면 타고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플랫폼이 딱 있으면 어떤 편리함이 있습니까? 늘 거기 서 있으면 이제 기차가 오면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기차를 타러 갔는데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타요? 기차 막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타고 막 그래야 되겠죠. 매번 플랫폼이 없으면 매번 어떻게 하겠어요? 매번 사다리 타고 올라가겠죠.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없으면. 반대로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으면 아주 편리하고 쉽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놓는 게 1인 지식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1인 지식기업들에서 가질 수 있는 플랫폼들이 뭐 있냐면 책, 또 동영상 강의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되죠.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것들도 또 플랫폼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인터넷 사이트들 같은 것들은 어떤 특성을 갖냐 하면, 한번 상품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나는 자고 있지만 걔가 일을 해요. 판매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검색을 24시간 동안 하니까. 그런 플랫폼들을 자꾸 만들어야 24시간 일하는 양재호가 수십 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입이 수십 배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무한한 확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1인 지식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시스템에 있습니다. 플랫폼에 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는요, 그런 게 다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즉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나 대신 일을 해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24시간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명을 써서 3교대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24시간 일하는 효과가 났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걔 혼자 24시간 다 돌아갑니다. 사람이 뭐 돈이 필요하기를 하나, 뭐 전기세가 들기를 하나, 그냥 서버만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주면 투덜거리지도 않고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계속 장사하는 겁니다. 걔가. 저는 걔가 벌어들이는 결제 금액만 정산해서 받으면 그만이에요. 정산해서 받는 것도 다 자동으로 돌아가죠. 1인 지식기업이 현대사회에서 1인 지식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플랫폼과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적성, 계속 플랫폼을 쌓고 그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상품을 얻는 여러 상품을 또 만들어서 놓아야겠죠. 근데 그 상품 하나하나가 하나 만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여기 뒤에 책들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책 하나 한 권 써내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썼던 책은 이 책인데, 이 책 한 권 쓰는데 무려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또 지식기업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쌓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게 되냐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3년 이상 걸리지 않으면 그 책 못 쓰거든요. 딱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면 이 시장을 딱 선점하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플랫폼에 얹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느냐, 한번 저렇게 써놓은 책은 리뉴얼을 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리뉴얼을 하잖아요. 저 리뉴얼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소요시간은 1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즉 무슨 뜻입니까? 점점 소요시간은 줄어들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똑같기 때문에 소득은 똑같이 가고
되고 투자되는 시간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이 투자했던 나머지 이만큼의 시간들을 다른 일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 하나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또 새로운 플랫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재호가 2명이 되는 이런 효과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지식기업이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프리랜서와 1인 기업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주는 일을 받아가지고 그 일 해가지고 내 몸이 활동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납품하고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 계약해서 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높게 받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즉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플랫폼이 얹을 수도 없고, 내 몸 자체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일을 안 하면 수입은 제로예요. 근데 플랫폼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플랫폼이 딱 올라져 있고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주면 나는 신경 안 써도 수입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거든요. 따라서 이 플랫폼과 시스템, 즉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되면 축적 하나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합치면 축적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아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디 해외여행 좀 길게 한 2, 3주 갔다 와도 통장에 그냥 돈이 쌓여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느끼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진짜 1인 지식기업을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성이 갖는 두 번째 힘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저를 1인 기업이라고 느끼질 못해요. 이거는 제가 실제 느꼈던 일인데, 제가 처음에 고객관리 CS라고 하죠. CS를 직접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일부 직접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직접 했냐면 상담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를 딱 써놓고 전화 오는 걸 다 받았거든요. 그때 문의를 하셨던 고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처음에 딱 전화 받으면 네, 양재호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전화 직접 받으시네요?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들은 제가 전화를 받을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담원이 전화를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분들이 느꼈던 제 사이트는 되게 큰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구나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1인 지식기업으로 사이트를 구성하고 회사를 운영하면 소비자들은 그 회사가 1인 기업인지 사람이 많은 회사인지 모릅니다. 구분을 못해야, 그렇게 돼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갖췄을까요? 그래서 1인 지식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고 그 플랫폼들의 각각의 많은 상품들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축적성을 생각하라 라는 것의 결론입니다.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그 많은 플랫폼들의 많은 상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그걸 자동화해서 돌려주시면 수입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계속 거기에 상품을 쌓는 축적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1인 지식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1인 지식기업과 축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1인 지식기업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